이란은 어떤 나라일까요? 북한과 같이 독재, 통제, 인권 탄압, 테러 지원, 핵개발 국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느낌은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국내외 이동도 대체적으로 자유로우며 핵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국으로 서방과의 관계에 따라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하거나 중단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수년 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지만 아직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란인들은 이란이 북한과 비교되는 것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양측 간 관계는 군사협력이나 반미 전선 구축 등 특정 현안을 제외하고 소원한 편이지요. 오히려 이란인들은 한국을 좋아합니다. 신혼살림으로 삼성과 LG 가전제품을 선호하고 현대, 기아차의 우수성을 칭찬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며 한류를 사랑합니다. 이란과 마수인 한국 축구를 미워하면서도 좋아하지요. 지난 2006년 채널2에서 방송된 드라마 대장금은 90%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2008년 채널3에서 방영한 주몽 역시 8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었으며 이후 이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대장금 방영 이전 이란 사람들이 한국인을 보면 꼬레라고 불렀는데 방영 이후 얼마간은 양금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음식점 쟁반이 대장금 사진으로 도배되었으며 테헤란 시내에서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의 책자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장금 방영 시간에 시내의 차량의 수가 줄고 젊은이들이 양금이에게 열광하자 일부 성직자들이 대장금 방영 중단을 거론하기도 하였고 어떤 성직자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를 본받아야 하는데 양금만 찾는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란과는 1962년 수교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중동 최초 수교국입니다. 1967년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이 개설되고 1975년 한국 주재 이란 대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 한국의 건설 노동자, 간호사 등 2만여 명이 이란에 진출하여 외화를 벌었고 1973년 석유 파동 때 산유국 중 유일하게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공급해준 고마운 국가였습니다. 이슬람 혁명 전 2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이란에 거주하였으나 혁명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고 서방의 이란에 대한 제재로 이란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2011년 4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철수하였습니다. 70년도에는 단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건설 감독이나 관리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우호 관계는 1977년 양국 수도의 자매결연으로 서울의 도로 이름에 테헤란로를 이란 테헤란 도로에 서울로를 명명할 정도로 관계가 깊었습니다. 테헤란로는 한국 IT와 벤츠 산업의 중심지가 됐으며 서울로는 테헤란 북부 부유층 거주지역에 있습니다. 서울로는 테헤란로에 비해 협소하여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양국 관계를 설명해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을 타고 서울공원도 조성되었습니다. 1980년에서 1988년까지 8년간 지속된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이 북한에서 26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도입하면서 양국 관계는 대리대사급으로 격화되었으나 전쟁 중에도 한국 건설 근로자들이 이란에 남아 공사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란은 전쟁 중에도 철수하지 않은 한국 기업에 대해 좋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순위 아랍 국가들과 소련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지원을 받은 반면 이란은 중국과 북한 등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며 대항하였지요. 전쟁이 끝나고 1989년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자 우리 기업들은 전후 복구 사업과 이란 경제개발 계획에 참여했고 건설, 통상 분야의 신장에 힘입어 2000년대 초 양국 관계는 여러 방면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양국 간 교역은 석유, 자동차, 기계류와 가전제품, 건설과 조선 등
핵심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총 교역량이 174억 달러에 이르는 주요 교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일한 수출은 경제 제재 강화 이전인 2005년과 2008년 사이 매년 27%씩 증가했으나 경제 제재 강화 후인 2010년 이후 감소하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30% 급감하면서 철강과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습니다. 1975년 최초 진출한 이후 플랜트 분야 중심으로 석유, 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참석하고 있으며 건축, 토목 분야는 수익성이 부족한 반면 플랜트 분야의 수익이 높은 편이었지요. 우리 정부가 2010년 9월 서방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해제한 바 있고 서방의 이란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분야 신규 수주 제한, 금융 제재에 따른 대금 수령과 파이낸싱 장애로 인해 신규 수주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란 기업인들은 제재 강화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자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중국 기업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더라도 우리 기업이 이란 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은 서방의 경제 제재 압박을 견제하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영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한국의 부당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으로부터의 압박을 감당하면서 미국과 서방에 모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한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2021년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국적의 유조선인 한국케미호를 환경오염 등의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019년 7월 영국 유조선을 억류하다 2달 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한국 유조선을 억류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가 2005년 10월에도 있었는데 이란은 2005년 10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들 중 한국과 영국에 대해서만 수입 승인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하였지요. 한국은 이란 측과 수입 제한권을 협의하였으나 이란 측에서 한국의 IAEA 표결 찬성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였지요. 모타키 이란 외교부 장관은 한국 상품 금수 조치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언급하는 등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였는데 2개월 정도 지나면서 해제 발표 없이 교역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